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정말 어떤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속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어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을 국민의당에 하루빨리 입당시켜서 처벌을 쓰고 불소식에 쓰고 내빌보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 씨하고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윤석열 씨가 다 무관입니다. 영선. 그렇죠? 그러니까 대권 후보를 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는 정치 패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정치 집단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정치 집단이 요구하는 대로 안 따라갈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씨도 보세요. 친문들로부터 괴리감이 있습니다. 친문들의 요구사항이나 친문들의 방향하게 억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윤석열이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씨도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제1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권은 정치 집단의 전체적인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주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친문과 각을 세웠던 특히 이제 대개문들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참이고 만약에 그 이재명 씨가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지금과 같이 목소리 숨을 죽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번 아마 그 친문들하고 차별화할 거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선이 힘들어지니까 그럴 거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떻게 입당도 안 했습니다만 당의 인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당내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두 사람들이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한 사람은 당내고 한 사람은 당내이긴 하지만은 둘 다 지금 당내의 주류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류들이 아닌 사람이 지금 그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흔들어야만 각 당의 당내 세력들이 뭔가 자기들의 파워를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속내가 아닌가 보여져요. 당내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가 지금 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또 여의도 건너 마포에 계시는 우리 김무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전 의원, 전 대표. 이분의 복심이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낼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습은 여야가 대치하고 서로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은 뭐냐면은 공존의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인들이 누려야 하는 혜택에 있어서는 딱 마음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온갖 혜택들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집단,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끈끈하게 결속을 합니다. 아니 이제 제가 그 여담으로 제가 국회 출입 기자실 전에 그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보통 그 국회 상임위가 한 오전 10시에 열려요. 열리면은 보통 뭐 TV 기자들은 카메라도 들고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TV 이제 카메라가 특히 돌아가면은 그 여야원들이 삿대질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싸워요. 저도 그래 가서 막 싸워도 기사 아침에 저기 습관 시절이니까 저 기사를 빨리 날려야 돼요. 그래 원고지 막 싸워서 날리고 나면은 원고 보내고 다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TV들이 또 TV 기자들도 그렇고 이게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아주 어릴 때고 이러니까 TV 기자만 싹 빠져고 나고 나면
회의를 빨리 산회해버려요. 예. 산회 딱 하면서 그렇게 삿대질하고 욕하다가 둘이 어깨동무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가는 거야. 나는 그걸 처음에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그래서 나는 저것들이 TV 카메라만 돌아갈 때만 싸우고 같은 패구나.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정치 집단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한과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들을 다 둡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뽑을 때든 위원장을 뽑을 때든 자기 이해관계, 자기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친 적이 언제냐면요. 노무현 탄핵 때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절대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탄핵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거는 정치권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 탄핵시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탄핵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정권 교체라는 이 허울을 가지고 있는데 친문은 친문대로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속 친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편이기는 하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도 야권의 주자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동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 호마당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그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민주당 내에 대깨문 친문들과 지금 민주당 제가 국민의힘 내에 이준석을 위시한 그런 그 당내 주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못마땅해도 지지율 1, 2를 다투고 있으니까 사실 쉽게 못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친문들하고 국민의힘 주류들하고 그 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궁합을. 예? 그게 뭘까요? 여기서 이 상당히 개헌이거든요. 중요한, 개헌이거든요. 중요한 개헌인데 결국은 그 친박 비박 논란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그 했던 이유도 자기 퇴임 후를 보장받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문 정권도 문재인 지금 적폐 청산을 그동안 하면서 대통령 2명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임 후에 지금 가장 불안한 거예요. 퇴임 후의 안전판이 뭐겠어요? 내각제. 그렇죠. 이재명은 말안 거니까 안전판이 아니야.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이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어떻게 이제 저 안에 내에서 이 죽을 수 있겠는데 야당 후보로서 윤석열이가 또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쉽게 못 죽이잖아요. 차도살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국민의힘 너가 좀 죽이소. 그러면은 우리가 내각제를 합의를 서로 할 수 있다. 이 일종의 우리가 너무 이 정치적인 상상력이 발달된 게 아니요 감각이 초절정에 이르러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그 해몽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여기서 변화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든 돈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일 두려운 사람은 친문이에요. 친문은 만약에 이재명 씨가 정권을 잡아도 제일 적폐의 대상이 될 사람이 친문들이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도 제일 공격에 빠진 사람이 친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들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야당으로 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지금 친박은 지금 뿔뿔이 다 갔다 박살이 났다고 보고 그러면 비박이 유승민계를 비롯한 비박들은 지금 당을 장악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윤석열 씨가 그냥 자동빵으로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존재 의미도 없어요. 아니 근데 홍반장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번쩍 뜨는 게 있네요. 그 이야기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을 통한 이제 윤석열 공격 내지 어떤 그렇죠. 또 촉구 뭐 어쨌든 껄끄러운 부분을 계속 연출하는 그 뒤에 내각제 개헌 논자가 있었네요. 그 우리 김무성이 이준석을 당대표 경선할 당시에 만났다는 것은
여러 언론에 이준석을 안 보도됐고. 만났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뭐 만났다는 게 사진도 나왔어요? 확인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당권이라든가 권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또 내각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죠. 아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당의 인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들을 갖지 못한 불임 정당이에요. 불임 정당이 대선 후보를 갖지 못한 불임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각제. 내각제가 되면은 가장 좋아하고 실권을 쥘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벌써 공공하게 일이.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내각제를. 예, 그럴 국회의원들은 다 가능성이 좋아해요.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더 이제 저희들이 뭐 오바해서 출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당 경선할 때 예. 주호영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도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조금 뭐 매치시킬 뭐가 있을까요? 가능성 있죠. 예. 충분히 아니 펜처버스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예, 이준석이 결국 바지 사장 아니냐. 그 뒤에는 그 오너들이 유승민과 김무성 이런 오너들이 있다. 그렇게 바지 사장을 내세워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김무성 주호영이나 나경원이 당 대표가 되면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준석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지금 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아마 구체가 될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자 사자필승론. 사자필승론 네. 중에도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방 사자필승론. 그 우리 필승이라는 방송에 것이 있지. 국민의힘으로 이 주로 주어를 맞춰서 본다면 사자필승 중에는 내각제 개헌론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 부분 생각하자면 여당의 불안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의 불안이고 야당의 불안은 자기들 후보가 없다는 그 불안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불안들이 합쳐져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 합의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의 프로테이지 만침 만약에 야권에서 윤석열 씨가 압도적이라 하면은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유승민 씨가 만약에 이낙연 씨의 정도의 지지율만 있었어도 그렇죠. 이건 바로 내각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는 국민의힘에는 지금 주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힘든데 딱 하나의 방법은 협공을 윤석열 씨를 완전히 협공해서 무릎을 꿇리면은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내각제 개헌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두 사람입니다. 알죠? 예. 그 윤석열과 이재명입니다. 강력한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은 여야 정당 아무 거대 정당이다 하더라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국민을 상대로 이 사람들 두 사람이 호소하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냐니까 여당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여당이 지금 거의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 후보로 안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야당은 사실 윤석열을 주저앉히지 않으면은 두 사람이 손을 못 잡게 윤석열만 주저앉히면은 내각제를 쉽게 갈 수 있다. 아 그렇죠. 이 예.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00석 이상이 그러니까 필요하고 윤석열만 주저앉히면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렇죠. 윤석열만 주저앉히면은 이재명은 쉽게 섞을 수 있다. 양비 예. 그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까? 이 선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의 연정이 옳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연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각제를 염두에 게 아니냐. 예. 내각제를 염두에 둔 그 고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필요하긴 한데 절대로 세력으로는 들어오지 말고 네 혼자 들어오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패싸움을 해도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줘야 국민의힘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 지금 30만이에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 옛날에는 씨를 많았습니다. 아니 민주당 80만이란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포함한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줘야 국민의힘이 되는데 외인이 크지. 국민의힘의 힘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니만 들어와 이거예요. 자, 그게 무슨 예가 될 수 있냐면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합당하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줘야 국민의힘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씨는 합당을 위해서 뭐 지구당도 개선을 하고 말이야 막 지역에 그거를 정비를 하려니까 입당 합당할 건데 왜 그렇게 그냥 니만 들어와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볼모로 잡고 그냥 핫바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은 실권은 뭐 점점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에 있던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세력으로 오지 마. 자, 좋습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좋습니다. 아니 뭐, 최근에 그 문화일보라고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보다 더 거구 신문이죠. 문화일보에서 그 개헌 시리즈를 연재를 했어요. 뜬금없이 그 분권 개헌 이야기도 하고. 아, 분권도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했느냐? 저는 뭐 이게 지금 그 보수청, 그 국민의힘 내부청에서 어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뭐 개헌을 이야기하고 분권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쪽에 어떻게 보면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최근에 정세균하고 저 이낙연 쪽인데 그 국민의 힘필일 수 있는 문화일보가 그런 걸 받아서 썼다. 그렇죠. 그 자, 시리즈로까지 연재했다는 걸 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당내 권력 구도 또 기득 권력층과 또 신진 권력층의 큰 판 싸움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 판에는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 또 혹은 내각제로 가는 부분 이런 틀로 또 세분화할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방송이 윤석열에 대한 뭐 군수 방송, 충고 방송이기도 해서 자, 윤석열이 주장했던 헌법 수호라는 부분에 내각제 개헌 뭐 가능성이 뭐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논의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의 헌법 상에서 헌법을 지키자는 쪽으로 갈 그게 거예요. 헌법 그렇지 수호라는 않습니까? 단어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빨리 입당해 네 혼자 들어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합의를 어차피 주자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하고 공약부터 시작해서 조직, 자금 모든 거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당권과 대권을 확실하게 구분하자. 이걸 합의를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대통령 선거 열심히 해. 우리가 캠프부터 지금 모든 거 우리 짜줄게. 선거 공약도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분단 체제인데다가 그 남북 대치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뭐 구황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지 뽑긴 뽑아야 돼요.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라도 아니면은 뭐 프랑스 같이 이원 집정부제를 하더라도 뭐 외교 국방만 담당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대통령 그 지금 이야기하신 게 뭐 네. 그런 이원 집정부 유사한 이야기를 하신 것 지금 같아요. 그 보수 쪽에서 정당 쪽에서 만드는 개헌안에도 책임 총리제를 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그 개헌론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권력구조 개편에서 관련됐었던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봅니다. 대통령은요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지만은 권력은 영원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권력을 유지하고 영원토록 예. 쥐고 싶다는 예. 거죠. 나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 영향력 아래 대한민국을 두고 싶다. 이게 정치 권력의 속성입니다. 자, 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 윤석열을 주어로 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헌법 수호에 내각제 등의 개헌 논의가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표명이 없었습니다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또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왜 국민의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 주시기를 또 살펴보시기를 지켜봅시다. 충고 드리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